제가 CPU나 GPU 또는 DRAM 또는 HDD, SSD 여기다가 신호를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여러 쪽 많이 쪼개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HDD나 SSD에 각각 저장을 했다가 다시 자료를 이렇게 불러오게 될 때 각각 다른 곳에 저장을 했다가 불러오게 되고요. 그래서 DRAM의 작은 단위로 동시에 띄워줍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직교 분할 방식이라고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인데 하나의 어떤 그 선안에서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보내는 이렇게 조속 데이터로 고속 데이터를 조속 데이터로 분할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하고는 좀 틀린데요. 저장 자체를 이렇게 한다라는 점에서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HD나 S에 저장했던 것을 CPU에서 이게 다시 불러왔다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DRAM에 띄워줘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HDD 같은 SSD 다른 저장 장소에 각각 저장을 했다가 작은 조각 단위로 동시에 HDD DRAM에 띄워준다는 거죠. DRAM을 현재 있는 DRAM을 뭐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해가지고 정보 용량을 따라서 최대한 몇 개, 5개, 10개 들어갈 거 20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40개 들어가 작은 조각 다 띄워주면 동시에 읽어보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있는 DRAM을 매우 작은 단위로 나눠주거나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분할 대자리, 중자리, 속으로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그 안에 있는 정보 용량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나눠 가지고 정보를 직렬로 했을 때 직렬로는 50%를 얘가 담당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40개 50%를 작은 놈들이 담당하는 이런 그 구조를 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HDD로 각각 분할해서 저장했다가 HDD나 SSD 저장 장치에다가 작은 조각 그것을 동시에 띄운다라는 것이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CPU에서 어디에 이렇게 정보가 저장됐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어디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주소를 할당해서 HDD에 각각 저장했다가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은 CPU도 없었고 지금까지 CPU 자체도 없었고 DRAM, HD에다가 분산 저장한다는 그래서 분산 저장해서 다시 불러온다는 기술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그래서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획기적인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슈퍼컴퓨터 같은 데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도 여러 군데 분할해서 저장해서 다시 불러오는 방식을 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할 때도 속도가 빠르고 저장할 때도 이렇게 데이터 하나를 이렇게 많은 용량을 한 군데 저장하려면 힘드니까 직렬 저장 이거 직렬로 이렇게 50%는 얘네 저장하고 나머지 50% 이렇게 분산 저장하거나 30% 여기 저장하고 나머지 분산 저장하거나 하면 빠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이제 직렬 저장과 직렬 병렬 저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CPU에서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이렇게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많아가지고 얘가 50%를 담당하고 나머지를 30%, 40%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작은 애들이 나머지 50%를 담당하거나 여기가 30% 담당하고 나머지 애들이 70%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다시 정보를 합산해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연산도 그렇고 모든 정보 처리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이다 그러면 통신칩도 직렬 저장 뭐 직렬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신호를 받았잖아요. 신호를 받았으면 그 안테나 하나잖아. 안테나 하나를 갖다 받았으면 그 다음 이것이 이렇게 통신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그 신호를 갖다 처리하는 놈들이 따로 있어요. 신호를 처리하는 부품들을 숫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한 개 넣을 거 5개, 10개 넣는다는. 그래서 신호를 잽싸게 넣게 안테나 신호를 받아가지고 잽싸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안테나로도 이렇게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다 그러면 호출번호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나눠주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라디오 같은 것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신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수신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을 선택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를 하는 애들 부품이 따로 있고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놈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이 방식을 선택하거나
신호 하나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50%가 얘를 담당하고 나머지 작은 놈들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담당하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통신칩 일을 처리하다가 또 나머지 애들이 빨리 처리해 버렸어요. 그럼 그걸 또 분할해서 옆에 나눠줘서 속도가 그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정보 처리가 빠르다는 거죠. 모든 인터넷 통신 장비나 또는 어떤 뭐 어떤 이동통신 장비, 유선이나 무선 통신 장비에서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 게이트 같은 플래시 메모리 SS나 플로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최대한 작게 쪼개가지고 동시에 처리하거나 동시에 저장하는 개념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개가 여러 군데 저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도 저장될 수 있고 직렬과 병렬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한 나머지 병렬을 하거나 회로 자체가 직렬 회로이거나 병렬 회로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회사 내에 100대가 있어요. 100대 컴퓨터를 묶어가지고 이 개념을 따라서 정보를 동영상 한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각각 저장해갖고 각각 불러 합산을 해주거나 1년번 암호 설정을 해주고 심지어는 컴퓨터 통신을 끊어가지고 통신선을 끊어서 다른 데다 저장해가지고 파일이 합쳐져야만 파일이 보여지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윈도우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다. 한국 컴퓨터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들 있을 때 자기 프로그램들에게 암호를 설정하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랑 표식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이랑 표식해서 보안 검사하는 이런 기능을 꼭 법적으로 의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해킹 파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PU 바이오스라든지 GPU라든지 DRAM, HDD, SSD 또는 모뎀이나 어떤 와이파이 모든 칩셋에 이것을 보면 구동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요. 이 구동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그렇죠. 그 해킹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꼼짝없게 잡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컴퓨터 내에서 데스크탑, 노트북이다, 스마트폰이다, TV다, 모든 가전이다, 그러면 로봇이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모든 파일에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자기 파일을 번호를 부여해서 암호를 부여해가지고 자기 파일이 아닌 놈이 해킹이 들어왔다. 그럼 번호가 할당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너 뭐야? 그래서 딱 잡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군사 드론이라든지 군사 무기에서 앞으로 이 기술을 쓰게 된다. 정보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해킹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을 때 금방 검색을 해서 얘를 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기 CPU에서 명령을 내리는 이런 구조 외에 다른 데서 허가되지 않은 자기 모든 CPU 안에서 모든 저기 데스크탑이다, 노트북이다, 스마트폰이다, 기기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로봇이다, 아니면 TV다. 그러면 기기 안에 모든 프로그램의 파일들의 하나하나의 번호를 부여주거나 모든 프로그램이 수십 개 깔려질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과 파일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거나 자기들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상한 것을 넘어서서 내 컴퓨터 시스템을 건드리더라. 그럼 그 활동을 기록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하거나 활동을 기록해서 그것을 차단을 시키거나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프로그램의 모든 프로그램 파일을 경로를 감시하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로로 걔네들이 하루 없이 내 하드 디스크에다 다운로드 업로드를 하더라, 건방지게. 그러면 그걸 딱 잡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나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어떻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 전화도 할 수 있고 음성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송수신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영상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컴퓨터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 기타 기기에서 TV 같은 로봇 같은 데서 이쪽 화면을 못 보도록, 이쪽 파일을 못 보도록 하는 기술, 그것을 보내지 않는, 그쪽으로 정보를 보내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권한이 걔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권한을 부여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십니까? 예, 그래서 다운로드, 업로드 할 때 중요한 막 그 아동 파일 같은 거 막 이렇게 아동 섹스 파일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한번 야동 파일을 갖다 했다 그러면 한 방에 난 죽는 거잖아요. 다운로드 업로드. 그렇죠. 나는 그 보지도 않는데 억울한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을 넣어주고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쌍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TV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활동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내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에서 지 멋대로 TV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여러서 그때 해킹을 하거나 컴퓨터를 안 되게 하거나 그래서 정보를 다운로드 업로드 했을 때 난 죽는 거다 이 말씀. 이것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하여튼 이런 경로를 권한이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프로그램 파일 이렇게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업그레이드 자기네들이 그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기능 외에 다른 경로를 허락하지 않는 여러 다른 일을 내 시스템을 갖다 건드리듯이 컴퓨터에 변경을 시켜 다운로드 없는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허가된 일만 한다는 거죠. 뭐 옥션이다. 네이버 쇼핑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에게 번호를 부여를 해요. 번호를 부여해서 자기네들이 구매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수상한 짓을 하더라. 들어와서 컴퓨터를 건드리다. 그러면 그거를 경보를 내리고 차단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경로를 인식하는 기술인데요. 경로 여기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이다.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오는 기능. 카메라 기능 없어도 여기서 오는 키보드, 여기서 오는 키패드 이 명령만을 받는다는 거. 다른 명령을 받지 않는 기술을 쓰는데요. 우리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등록된 사람만 데스크탑 노트북을 만드는 이런 기술이 가능해요. 금고 같은 것도 이제 등록된 사람만 비밀번호를 걸거나 현관문 디지털 키나 현관문 이런 비디오폰도 등록된 사람 얼굴만 이렇게 틱틱틱틱 누를 수 있어요. 회사문 출입할 때도 이 기술을 써요. 경화는 오키토키 100명이라도 등록된 얼굴만 통화할 수 있어요. 100명.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전체 전파 또는 하나는 여러 사람 모이는 회의 전파, 하나는 각각 전파, 하나는 문자, 하나는 뭐 이렇게 동영상 왔다 갔다 하는 기타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인터넷 기능. 이렇게 파일을 같은 어떤 같은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이렇게 각각 같은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1번은 전체 전파, 2번은 회의 전파, 3번은 이렇게 각각 전파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하나는 인터넷,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도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라디오도 서로 다른 방향을 수신하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송수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기능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데스크탑 노트북에다 스마트폰이나 TV, 로봇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등에 송수신. 로봇도 서로가 100대가 있다면 서로 같은 전파, 서로 동일하게 듣는 또는 몇 명의 로봇이 몇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휴머나이니까 로봇이 통신하는 또는 각각의 통신하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드론 만대라도 드론 만대 전체에 전파되는 거, 드론 이렇게 몇십 대만 모여서 회의하는 거, 또는 드론 한 대 특수 목적을 따라서 각각 목적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각각 통신하는 거, 각각 그 드론의 카메라를 보고 이쪽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로봇의 100대다 그런 각각의 카메라를 보고 이쪽으로 흡수해서 데스크탑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서 동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보는데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은 그때 이제 그러면 유무선이든 모든 그 신호를 통합해 갖고 하나의 선을 여기다가 데스크탑에 꽂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CCTV 있잖아요. DVR 방식으로 하는데 유선이나 무선이나 우리 집이 8개거든요. 8개인데
이것을 100개라도 유무선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장치만을 여기서 꽂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이렇게 데스크탑에 꽂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이 획기적인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CCTV 같은 거를 이렇게 데스크탑 그 모니터에 아예 통합을 시켜가지고 모니터에서 곧바로 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CCTV를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송을 해서 무선으로 하는 무선도 8개를 가지고 뭐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고 군의 작전으로도 쓸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무선 전파를 받아서 동시에 이것을 보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방식으로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100개도 가능한 유튜브 동영상 방식이니까 100개도 가능해요. 현재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몇백 개로 한꺼번에 저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것을 획기적인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서울시라든지 뭐 오산시라든지 112라든지 지자체에서 이 개념을 쓰시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네네. 남의 기술 쓰시면 안 됩니다. CCTV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수 입체로 본다. 사람의 얼굴을 각각 본다. 현재 있는 안면 인식, 홍채 인식이 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만 딱 대도 다 통과되라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안면 인식 이런 것들을 홍채 인식을 입체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수 방식으로 해서 사람을 각각 대응을 하고 로봇 같은 것도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것이 무엇인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엇인가 해서 각각 대응을 하거나 계산도 해주거나 마트 편의점 같은 데서 계산도 해주고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로부터 스미스씨 과거에 저기다가 어떤 서비스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우드로 보낼 수도 있고 자체 기억을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따라서 각각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인간 로봇으로 휴머노 로봇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입체로 보는 기술. 그리고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어가요. 숫자 방식이니까 전 세계 국제 표준도로 할 수도 있고 나라별로, 국가별로, 군별로 각각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주지도, 하늘지도, 바닷속지도, 땅속지도, 육지지도 만들어서 이것을 이 컴퓨터 모든 카메라는 CCTV와 모든 카메라가 연동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정확히 모든 군사적인 무기도 A사례에다 전파를 송수신할 때 모두 이동통신에 모든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송수신이 전파의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드론 같은데도 이런 걸 일반 카메라 플러스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거나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있는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건 각각 따로 하면 그렇죠 싸죠. 네, 싼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탐지하는 카메라를 보더라도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사람 탐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도 하나는 금속 탐지 또는 사람 탐지 또는 건물 내부 안에서도 조주파를 투시해 가지고 그것을 건물 내부도 투시를 해서 그 건물에 사람을 알고 폭격을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을 이렇게 감청하거나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 같은 이런 기술로도 지금 벽 너머에 사람을 그러니까 와이파이 지금 우리 컴퓨터에 달린 와이파이 그거로도 사람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파로 탐지하는. 집안에 있는 CCTV도 전파로 탐지하는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지해서 사람 들어오면 딱 경보. 그래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때가 꽤 많아요. 항상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그것을 경보를 스마트폰에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코더를 이런 CCTV 카메라를 대체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캠코더는 굉장히 멀리 보는데요. 적외선 기능을 달고 그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입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CCTV 집안에 올 때 잘 안 보여요 밤에. 그래서 이걸 불로 딱 켜가지고 110, 220 배터리 방식으로 보게 하거나 모든 카메라도 자동으로 포착해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도 경보기 기능을 줘가지고 전파로 탐지하는 기능을 주고 그래서 캠코더 밖에 딱 보면은 걔가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전파를 보고 나한테 경보를 해주는 이런 스마트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앞뒤로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럼 앞뒤로 동시에 켜서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차량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딱 워키토키 기능을 줘서 자체 전파로 통신하는 기능, 무료 전파인데 워키토키처럼 해서 무료 통신 기능인데 다른 스마트폰 또는 주변의 기기와 통신하게 하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그 갤러리다 스마트폰 데스크탑에 그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것에 허가를 받아야만 다운로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설정 기능, 그것이 내 얼굴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얼굴 뭐 그다음에 목소리, 열려라 참깨 또는 비밀번호 방식이 있어요. 현관문 디지털 키도 그렇고 금고도 그러합니다. 또는 경호는 오키토키 100명 또는 드론 조작할 때도 상대방이 적군이 조작 못하게 먼저 그래서 암호가 먼저 인식이 돼야만 수신 송신이 가능. 인식이 안 되면 수신 송신이 안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이 내 얼굴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이 있다.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 이메일이라도 판에도 이것을 암호를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그 암호가 인식돼야지 그것을 서로 여러분이 같은 CCTV인데 홈캠인데 중국에서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CCTV와 스마트폰 그 시각대의 암호가 맞아야만 열어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떤 거기 드론에도 전투용 드론에도 쓸 수 있고 로봇에도 쓸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데스크탑, 노트북 안에서도 모든 그 파일들의 암호를 부여를 해서 그것이 아닌 다른 해킹 파일이 들어왔다. 암호가 없어 얘가. 그러면 딱 잡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보안해서 로봇에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TV도 모든 가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에도 쓸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 우리도 망원경 보면 멀리서 볼 수 있고 망원경 보면 가까이 보는데 얘도 가까운 이렇게 싼 카메라지만 망원경을 탁지가 이렇게 해서 멀리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카메라와 CCTV에도 이 기능을 주시면 멀리 볼 수가 있는데요. 캠코더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런 군사용에도 쓸 수 있어요. 망원 카메라다, 망원경이다. 그럼 거기다가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확대해서 보는 기능, 디스플레이 표시하는 기능을 주거나 좀 더 나은 과학 장비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레이저 시각 장치에도 카메라에다가 현미경 달아서 시각을 한다. 그것도 대중소로 사이즈를 빛을 해서 이렇게 아주 얇은 사이즈라도 할지라도 여러 개를 뭉쳐서 필요한 열을 해서 아주 미세한 선폭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 빛의 사이즈에는 대중소 전력을 대중소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강중력으로. 그 다음에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도적이 초점 방식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초점을 안 맞추면은 유리 개판이라서 플라스틱 개판 그것을 통과를 하게 되고 초점이 맞춰주는 것에서 녹이고 다시 이렇게 냉각되면 접합이 됩니다. 한양대에서도 어디서든 이것을 쓰지 마세요. 보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 입체로 합니다. 입체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모든 반도체에다가 제가 수많은 점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금속을 배선을 하고 그 점이 이제 카펫에다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1과 0 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에도 어디에 쓰지 마세요. 이것을 수많은 점을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금속을 배선해서 카펫에다가 된다는 거죠. 수천만 개, 수십 쪽에 해가지고 그래서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전기가 있는 염료에 따라서 1과 0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저 열애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류 센서를 통해서 하든가 뭐 TMR 방식으로 하든가 전기 여부를 알아서 정보의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좀 두텁게 해서 작은 놈, 큰 놈, 중간 놈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작은 놈, 큰 놈, 중간 놈이 있다. 크기를 사이즈를 1,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광섬유 끝단과 LED 반도체, LED 발광 다이오드 거기다 광 센서를 달아가지고 광이 있는 염료를 따라서도 1과 0으로 할 수 있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철석 같은데 정방향 옆방으로 해서 전류를 줘가지고 N극과 S극을 갖다가
자기 모멘트의 방향을 바꿔줘요. 그래서 1과 0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을 TMR 센서를 통해서 전기를 줘가지고 어느 쪽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거 어느 쪽으로 자기가 배열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모든 자기 센서를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MR 센서 같은 데에서도 전류를 증폭하기 위해서 자철석을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고 분말을 아니면 자철석을 통해 전류를 증폭하는 구조를 두거나 구리다 그러면 이렇게 금속은 다 돼요. 전기통화는 대중소로 두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거나 분석가루를 넣어주거나 그래서 전류를 자전자를 많이 생성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N쪽에는 이 방식이 N쪽에는 적게 들어가고 아니 여기 P쪽에는 Pn번 넣었지 P쪽에는 적게 들어가고 N쪽에는 이게 많이 들어가요. 자철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넣을 수 있는데 N쪽에 자철석을 넣는 버전을 할 수 자철석의 영구자석 분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자기장을 전기장을 만들어서 사이즈가 대중서 틀리면 움직인다는 거죠. 여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 기술도 쓸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전류가 일단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자기를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N-는 적게 주고 N+는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N+에서 그래서 어떤 모스펫에서 어떤 드레인으로 넘어갈 때 드레인은 더 많이 줍니다. 드레인 쪽은 많이 주고 소스는 적게 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류의 저항을 좀 없애고 빨리 흐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텅스텐 같은 금속이나 기타 금속에도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가거나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이것을 자철석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다 점을 찍어 금속 배선할 때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든 D램은 캐패시타인데요. 그래서 캐패시타 1과 0을 저장을 거기다 캐패시타에다가도 1과 0을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 지금의 감지회로 방식을 해도 되고 전류 센서 방식, 기타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TMR 센서나 전류 센서, 담재열에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로 넣어주고 사이즈를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그걸로 전류를 중폭 기능을 센서에서 가져가시면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에서 레이저로 이게 식각을 해가지고 수많은 점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금속을 배선해서 캐피시타로 만들어주거나 트랜지스터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대중세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이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두터운 놈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게 앞에다가 달 수도 있다. 그래서 언오프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한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다이오드가 됩니다. 금속 다이오드. 이것은 캐패시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캐패시터가 쭉 배치하면 교류 전기가 들어오면 여기가 전기가 축적돼 중류 전기로 바뀝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쪽은 P 쪽이니까 이렇게 구리다. 그럼 대중소 넣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아예 그냥 구리 자체를 전기 전도체로만 사용하고 이 중간에는 산화막을 쳐서 문턱전압이라는 개념으로 일정 전류 이상을 흐름이 넘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건 N쪽이죠. N쪽으로 해가지고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석 있는 영구자석이나 자철석 특히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거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트랜지스터를 중폭 구조로 만들 수도 있다. 그냥 전류를 이렇게 스위칭 할 수 여기서 이제 스위칭 한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스위칭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스위칭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옮겨서 작은 놈에서 큰 놈에 가서 전류가 중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하시면 뭐 사이즈는 대중소지만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지금 뭐가 유튜브가 틀어져가지고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경로를 인식한다 그랬죠. 여기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TV 또 로봇 자체에서 여기서 보는 화면 경로를 인식해 갖고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고 얼굴 등록된 사람만 다운로드 업로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금고 같은 데도 등록된 사람만 얼굴 이렇게 삐삐삐삐 누를 수 있거나 아니면 112로 전화 걸어주거나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으로 나한테 스마트폰 연락 오거나 이런 기술을 씁니다. 아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데도 등록된 사람만 TV 같은 거 가전 같은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는 TV 가전 모두 에어컨 이런 것도 등록된 사람이나 열려라 참기 안모 방식 이렇게 해서 음식 테러한 거 불안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열쇠 방식으로 이렇게 냉장고를 만들면 되게 간편하죠. 잠김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게 그렇죠. 음식물 테러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아니면 보온병, 텀블러, 보온 도시락 이런데 기타 뭐 그러니까 반찬 그릇 이런 데다가도 열쇠로 잠그는 이런 잠그고 열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현관문 디지털 키도 열쇠로 열고 잡고 해서 회사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비밀번호도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얼굴이 인식된 사람만 등록된 사람 삐삐삐삐 누르거나 안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누르면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는 기능. 저는 이제 건전지를 빼버리는데요. 오도로시 잠잘 때 들어온 무방비 상태인데 오도로시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열쇠공 불러갖고 기분 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현관문 디지털 키도 띠띠띠띠 누르면 밖에서 이렇게 그 배달이요 그랬을 때 카메라 렌즈 있어서 밖에서 화면을 보고 하거나 그것을 각 방문한 사람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또는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따따따따따 있는데 그것을 회사 나갔을 때는 아예 특정 기능을 눌러서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는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내가 집안에 있을 때는 띠띠띠 잠깐 이렇게 편의점 간다 그러면 간편 비밀번호 지금 현재 비밀번호로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같은 데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도 밖을 보는 렌즈가 있는데 이게 작으니까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범죄가 꽤 있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장치를 달아서 거기서 영상을 밖에 카메라 렌즈로 보고 이렇게 하면 유선이나 무선이나 이게 캠핑 나갔을 때도 쓸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보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스마트폰 연동해서 갖다 놓으면 캠핑 갈 때도 삐삐삐삐 켜고 그래서 좋죠. 완전 좋을 텐데 이게 연락이 오거나 그래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고초인데 좋지 않습니까?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보기에다 카메라 달거나 통신 기능을 줘서 스마트폰 연동한 기능을 보내준다. 차량 블랙박스에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차 건드리면 딱 이렇게 그것을 불빛을 확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거나 모든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는 기술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원동하는 보내준다는 거죠. 아니 112 전화거나 보안센터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CCTV 같은 것도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특정한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 장면만을 따로 추출해서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 그래서 하루 종일 볼 필요도 없이 그것만 딱 보는 이 홈캠에도 그럴 수 있어요. 홈캠에도 사람 출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홈캠을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거나 그래서 그 범죄라고 인식되는 것을 동영상 보고 홈캠 같은데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지금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에 그것만 따라 저장하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현관문 비디오폰도 현관문 디지털 키도 이 기술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카메라 같은 것을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아까 전에 전 세계로 수천 점의 수백 점의 가로세로 좌표 수업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그것과 모든 카메라가 연동하는데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로봇도 그럽니다. 그래서 위치별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차량이다, 사람이다, 크기가 대동소이해요. 데이터 학습을 또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지 이것과 모든 카메라가 이것을 연동해서 거리를 파악합니다. 전투 드론이나 전투할 때도 이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박격포다. 그러면 이게 탁그 쌍용 망원경으로 딱 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다고 망원경이 딱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인식을 하면 사람이나 차량의 크기가 있는데 자연 망원경인데 이렇게 탁 그것을 갖다 화면에 표시해줘요. 디스플레이장. 이건 어디에 거리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망원경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운 카메라가 되겠죠. 망원경이나 마운 카메라 딱 찍으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폭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전투 어떤 그 박격포네라든지 모든 포에 달아놓으면 짱 좋겠죠.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전투 뭐 이렇게 전투기에도 달아놓을 수도 있고 전투기에도 달아놓을 수도 있고 드론에도 달아놓을 수 있고 차량에다 카메라 달아갖고 자동 거리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정확하게 포격을 자동으로 지가 포 때려준다는 거죠. 포 때려주거나 자동으로 기관총 쏘거나 저격하는 사람을 있다 그러면 저격을 자연적 움직일 범위를 가로 세로도 비로 잡혀서 예상해서 여기 이렇게 60% 30% 40% 이렇게 다 쏴버리네. 대공 방어망이나 전투기에서도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관총 쏠 때도 자동으로 쏘거나 저격할 때도 자동으로 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거리별 인식과 더불어서 위치를 이 기술 안드로이드에서 이게 쓰신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니까 아니면 제가 공개해버려야 되는데 무단으로 쓰시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제 거를 사시면 돈을 많이 버실 텐데 왜 그걸 안 하고 무단으로 쓰셔가지고 그것을 기회를 잃어버리십니까? 네, 돈을 주고 사세요. 네. 현재 있는 어떤 이런 CCTV나 이런 데도 전파로 경보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작 감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이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동작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소리가 났다는 경보를 울리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휴전선 부대 같은데 저게 좋겠죠. 전파로 지금 딱 사람 포착하면 딱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도 포착하면 딱 경보를 나한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맨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 CCTV도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만을 따로 이렇게 추적해서 사람이 지켜볼 필요 없이 그래서 경보해주고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112나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쓰는 것이나 이런 것도 제 기술 함부로 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전에 기술 팔았을 때 나중에 나중에 지자체 소송 거기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 퇴직 공무원이라도 구상권 청구 들어가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그다음에 지적재산 거래.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부도 다 들어와 있는데 유튜브는 숫자가 적은데 참 희한하네요. 이 기술이 서로 이쪽 동영상을 그쪽으로 갖다 놓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시지 마세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불법적인 지시는 이렇게 누가 하더라도 함부로 그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쯤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경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내 통화 스마트폰이든 데스크탑이 내 통화 기록 못 보게 문자 기록 또 계좌 기록 못 보도록 내 얼굴이 먼저 인식돼야지 계좌 기록을 보여준다든지 비밀 열려라 참기 음성막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계좌 기록 특정 원하는데 계좌 기록이라든지 통신 기록, 문자 기록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하는 또 다운로드 업로드 내 뭐 문서다, 동영상이다, 사진 못 보게 하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